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3쪽 집합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집합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서로소가 아닌 집합을 물었습니다. 서로소인 집합은 공통 원소가 없으면 되죠. 그러면 서로소가 아니라는 것은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아니면 4,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집합이 서로소가 아닌 집합이죠. 따라서 1, 2, 3, 4, 5 중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먼저 집합 B 차집합 A를 포함하고 집합 B에 포함되는 그런 X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B 차집합 A는 어떻게 구하죠? B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있다면 그것을 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B의 원소 1, 2, 3, 4, 5, 6에서 A의 원소 1, 2, 7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 것 3, 4, 5, 6이 B차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A와 B의 교집합은 뭡니까? 공통인 게 1, 2죠. 그럼 A는 1, 2, 7이니까 이쪽에 7. 나머지 B는 3, 4, 5,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B차 집합 A는 이 부분에 해당하니까 3, 4, 5,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적어보면요. 주어진 X는 3, 4, 5, 6을 포함하면서 집합 B 1, 2, 3, 4, 5, 6에 포함되는 그런 X를 구하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X는 3, 4, 5, 6은 꼭 가지고 있고 1, 2, 3, 4, 5, 6에 들어가려면 X라는 것은 3, 4, 5, 6 적어놓고 얘는 4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1,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겠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1, 2가 있거나 없거나 총 2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면요. 3, 4, 5, 6은 X는 3, 4, 5, 6은 꼭 가지고 있으면서 1, 2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하면 1, 2 둘 다 없는 경우 그 다음에 3, 4, 5, 6 있고 1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 4, 5, 6 있고 2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 2가 다 들어가는 경우 해서 총 X는 4개의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된 이 부분과 같은 집합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 2개 자리를 바꾸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C의 여집합이고요. 이것은 B 차집합 A와 같은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C가 아닌 것과 B 차집합 A를 합한다는 얘긴데요.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률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있을 때 B차 집합 A, C 아닌 건 먼저 뭡니까? C 아닌 것을 색칠해보면 C 부분을 뺀 나머지 바깥 부분이 되죠. 요 부분. 요거랑 뭐랑 합치면 됩니까? 합치는 거니까 지금 요거랑 B차 집합 A를 합치라고 했죠. B차 집합 A는 요 부분이 되죠. 그럼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빨간색과 연두색 다 합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주어진 그래프 요 부분과 다른 부분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해보면요. 2번은 뭡니까? 2번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C가 되는데요. 일일이 다 하나씩 색칠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찾는 방법. 이거는 드모르간으로 여집합을 뽑아버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또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집합에 지금 잘못 적었죠.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요. 교집합하고 여집합하고 보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C에서
A 합집합 B를 뺀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C에서 C 여기에서 A 합집합 B를 빼라고 했죠.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 됩니다. 빼고 남은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되죠. 그러면 얘랑 같은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면 C로 뽑아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전체 집합이 있고 A 있고 B 있고 C가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가 아닌 것은 어느 부분이 될까요? A 합집합 B가 아닌 것은 A 합집합 B를 뺀 나머지 부분이 되죠. 이 부분.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까지 합치라고 했죠. C까지 합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칠되지 않은 부분, 요 부분 세 부분, 요거 흰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전체가 3번이 되고, 물론 이거랑 다르죠. 따라서 3번도 안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4번도 구해보면요. 4번은 바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A 합집합 B는 지금 쉽게 알 수 있죠. A 합집합 B는 요거랑 B랑 합한 거 요 부분이 되고, 여기에서 C랑 공통이 부분을 물었죠. C는 요게 되니까 공통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됩니다. 빗금친 부분.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이 4번이 선택한 부분이고 이 4번이랑 주어진 그림은 다르니까 4번도 안 되는 거 알고 있겠습니다. 5번은 어떻게 될까요? 5번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B 교집합 C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 A에서 B 교집합 C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A는 이 부분이 되고요. B 교집합 C는 뭡니까? B 교집합 C는 요게 되죠. 그럼 빼고 남은 게 답인데 뭐가 될까요? A에서 빨간 부분을 뺀 나머지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되고, 물론 문제에서 주어진 요 부분과 다르니까 5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내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는데요.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A3과 A9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먼저 A3을 구해보면 이건 뭡니까? 3의 배수들에 모아놓은 거죠. 따라서 3, 6, 9, 12 이렇게 가고요. A9는 뭐가 됩니까? 9의 배수니까 9, 18, 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인 집합은 9의 배수인 집합과 비교했을 때 9의 배수인 요 집합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3의 배수인 요 집합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포함관계가 지금 이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A3은 A9의 9가 A3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니은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 니은은 5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과 7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둘 다 만족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35, 5와 7의 최소 공배수인 35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A12와 A4의 합집합은 1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하라고 했죠. 그런데 12의 배수는 A12는 12, 24, 36 이렇게 가고요.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해서 여기 있는 12가 포함되고 24도 포함되죠. 36도 포함될 거고요. 따라서 A12에 있는 모든 원소가 A4의 원소이기 때문에 A12는 A4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다시 나타내면 A4 안에 A12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A12와 A4에 두 개 포함 관계가 있는 거에서 합집합을 하면 이것과 작은 것의 합집합은 큰 게 되겠죠. 따라서 A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수란이네 반 전체 학생 36명 중에서 설악산을 가본 학생 12명, 지리산을 가본 학생은 6명이라고 했을 때 설악산도 지리산도 가보지 않은 학생 수를 A라 할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반 전체 학생을 전체 집합 U라고 하고요. 설악산을 가본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A, 지리산을 가본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B라고 한다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6, A의 원소의 개수는 12, B의 원소의 개수는 6이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설악산도 지리산도 가보지 않은 학생 수를 물었습니다. 먼저 설악산도 지리산도 가보지 않은 학생을 집합으로 표시하면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닌 거. 이것의 집합 요것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A라고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A 합집합 B가 아닌 것들은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요. 이게 바로 A란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6인 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식을 다시 적으면 A는 36-N의 A 합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최대값은 언제 생깁니까? 36 합집합의 최소값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빼는 수가 제일 크게 되면 되니까 36에서 A 합집합 B가 제일 크게 되는 A 합집합 B의 최대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을 생각할 때는 공식 하나를 떠올려야 되죠. 뭡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게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것은 A가 12, 얘가 6이기 때문에 다시 적으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8-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같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언제 생깁니까?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 18에서 제일 작은 값을 빼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최대값을 가진다면 18에서 제일 큰 값을 빼니까 합집합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먼저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고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A와 B가 만나지 않고 원소의 개수가 각각 12개, 6개가 되고 전체 집합 안에 36개니까 충분히 이 경우가 가능하죠. 따라서 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경우가 있죠. N A 교집합 B가 0이 될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18에서 0을 뺀 게 되니까 최대값 18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A 합집합 B의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18에서 제일 큰 값을 빼면 되고요. 교집합이 제일 크게 되는 경우는 둘 중에 A나 B 중에 하나가 쏙 들어가면 되죠. 둘 중에 원소의 개수가 B가 작으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A 안에 B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A 교집합 B는 B가 되겠죠. 따라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인
여기에서 말한 6과 같고요. 이때가 제일 큰 교집합이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교집합이 최대값을 가질 때는 6이 되겠고요. 그것을 18에서 뺀 것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소가 되는 순간인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최소값인 6을 뺀 30이 되고요. A의 최소값은 합집합이 제일 클 때 최대값인 18을 뺀 거가 되겠죠. 따라서 18이 A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최대값 30과 최소값 18을 합한 4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주어진 두 개의 식을 알려줬고요. 지금 이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익숙하죠. B와 A 여집합을 자리를 바꾸면 B 첫 집합 A와 같죠. 이럴 때는 어떻게 풉니까?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죠. 따라서 26-10이 되니까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세 집합이 있고요. A의 원소의 개수 14개, B의 원소의 개수 16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10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을 때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는데요. 먼저 요 부분 보겠습니다. 요 부분 보면 여기 있는 A, B, C 공통인 요 삼각형 부분의 숫자가 되고요. 여기에 5개의 원소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5개.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10개가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5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이 부분에는 5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5개, 그 다음에 여기에 5개 각각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A의 원소의 개수가 14개라고 했습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14개이면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총 14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A에 14개가 있으니 5 더하기 5 더하기 X를 뺀 14에서 5 빼고 X를 뺀 다시 말해서 4-X개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는. 자, 이번에는 B의 원소의 개수 16개를 이용할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Y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전체 16개 중에서 5개 Y개를 빼면 되죠. 다시 말해서 16-5 Y개가 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Y개가 이 부분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 문제에서 색칠된 부분, 다시 말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합은 4-x와 5와 6-y가 되고요. 계산하면 15-x-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최소가 될 때는 빼는 숫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 부분이 최대가 될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이 최소가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될 때 뭐가 되는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될 때라는 것은 xy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x가 들어있는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면 a 안에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해보면 5xy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14개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합은 아무리 많아봤자 14개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들 5 더하기 5 더하기 x는 1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하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 다시 표시를 하면
B의 원소의 개수가 16개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얘랑 합했을 때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5 플러스 Y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정리하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와 Y는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알 수 있으니까 XY의 합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게 되고요. 따라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15에서 10을 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